유신우 사건에서 승소한 후 백 변호사님은 함께 사건을 조사할 파트너로 나를 선택했다. 백은우에게 사건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받아 자료를 패드로 옮기던 중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다. 미해결 사건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저번에 백 변호사님 사무실에 실수로 들어갔을 때 본 적 있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미해결 사건부는 미림시 빅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는 최근에 여기 있는 사건 하나를 조사 중입니다. 빅데이터 센터요? 졸업 논문 쓸 때 거기 연구보고서를 많이 참고했었는데. 미림시 빅데이터 연구센터, 줄여서 빅데이터 센터는 화인테크놀로지와 미림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곳이다. 빅데이터 실험센터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후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정리, 분석한다. 그 밖에 기업 분석이나 여론조사 등 각종 리서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그렇게 발행된 보고서는 주로 정부 정책 발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미림시 시민들도 빅데이터 실험센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 주가정보, 내비게이션과 교통정보 등이 있다. 미해결 사건부라면 빅데이터를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건가요? 범죄 예측이 아닙니다. 미해결 사건부는 지난 몇 년간 미림시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들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의문의 사건? 그럼 이 파일 안에 있는 게 모두 석연치 않은 사건이란 말씀이신가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사건 발생률입니다. 미림시의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된 이래로 매년 미림시의 사건 발생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사건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사건의 대다수가 실종, 그리고 정신질환 관련 사고였고요. 우리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백은우가 원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살짝 머뭇거린 걸 보아 뭔가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그럴까. 완벽을 추구하는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말하지 않는다.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난 그가 말한 의문의 사건에 대해 생각하며 패드를 챙겨 책상 앞에 앉는다. 백은우의 설명을 들어보니 미해결 사건부의 사건들은 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데 어째서... 백 변호사님, 근데 이런 의문의 사건들을 왜 저희 쪽에 의뢰한 걸까요? 우리 로펌의 조사를 의뢰한 게 아닙니다. 미해결 사건부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은 N2X 조사팀이에요. N2X팀은 화인그룹에서 투자한 민영 조사단입니다. 나도 그 팀에 속해 있고요. N2X? 전자공문서에 적혀있는 사건 번호를 발견한다. N2X 011. 화인그룹에서 출자했다고? 화인그룹이 왜 이런 조사팀을 만든 거지? 난 백은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보니 그도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있다. 다른 설명 없이 뭔가 내 반응을 살피려는 것 같다. 지금 말하기엔 곤란한 일인가 보네. 그럼 저도 백 변호사님의 파트너로 조사에 참여하는 거니까 조사팀의 일원이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나와 함께 미해결 사건부의 사건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N2X에 들어오는 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몇 사건에 참여해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네? 왜죠? 조사 도중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N2X에 들어온다는 건 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요. 당신이 N2X에 들어오는 유무와 상관없이 내 업무 파트너인 건 변함없습니다. 나중에 미해결 사건부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른 평범한 사건들을 함께 진행하면 되니까요. 더불어 미해결 사건부의 조사는 비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난 당신을 믿습니다. 백은우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열정이나 고마움 같은 감정적인 태도로 조사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가 경솔하다고 여길 것이다. 네, 조사에 참여해본 후에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부터 함께 보죠. 백은우가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쳐놓고 자신의 패드로 동일한 사건 파일을 연다. 본 사건 번호는 N2X011. 원래는 실종 사건입니다. 원래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은 허재석이고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자재팀 부장이었습니다. 약 3달 전에 실종됐죠. 백운우는 전자펜을 손가락에 걸치고 패드에 뭔가를 끄적이며 설명한다. 그는 눈가를 살짝 찌푸린 채 사건에 빠져든다. 그는 침착한 바다색 눈동자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 평소의 냉철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가장 자신 있는 일이라 그런 걸까? 백운우는 열의에 가득 차 보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허재석의 집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허재석이 회사 비품을 횡령한 게 탄로나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죠. 그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날 쳐다본다. 일단 파일부터 받아요. 고개를 숙여 패드를 보니 정보 열람 권한 승인이 와 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열어보니 백은우가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달아놓은 메모가 보인다. 경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시켰나요? 네. 하지만 내가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허재석의 일상 패턴을 분석해보면 어떠한 자살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백은우의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니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왜 나를 파트너로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으로 그의 기대에 부응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허재석이 의심을 받고 바다에 투신했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유서만 보고 자살이라고 추측했네요. 비품을 빼돌렸다면 허재석이 헤이슨사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할 때 사용한 화학 원료를 몰래 빼돌려서 팔았다는 말이겠고요. 그리고 빼돌린 원료를 구매한 쪽은 미림시의 유명 약국 체인 사장인 최유택이라. 허재석이 자살 혹은 실종되기 직전에 최유택을 만난 기록이 있네요. 이번 사건에서는 최유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유택은 1순위 조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횡령죄는 자살할 정도로의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허재석 사건이 미해결 사건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백은우의 설명이 이어지던 도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 그는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다. 네, 테미스 로펌의 백은우입니다. 어디서 연락 주셨죠?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순간 당황한 낯빛을 보였지만 백운우는 바로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을 바꿔주십시오. 우선
상황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 씨를 바꿔주시겠습니까? 최성현 씨, 일단 침착하세요. 경찰에 협조하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제 파트너와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백은우가 통화하는 동안 나는 외근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둔다. 백 변호사님, 가시죠. 누구 차로 이동할까요? 백은우가 나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짓는다. 이제 나도 파트너가 있는 템포에 적응해야겠군요. 내 차로 갑시다. 백은우는 차키를 짚고 서류 가방을 챙긴 뒤 N2X 011 서류가 띄워진 전자 책상을 닫고 잠시 머뭇거린다. 이 사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방금 최유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